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태계 마지막 단원입니다. 생태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요소를 배웠었죠. 우리 첫 번째로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개체군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익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장곡선 자주 나옵니다. 개체군의 생장곡선은 J자 모형으로 나타나는 이론적 생장곡선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타나죠. 실제로 나타나는 S자형 생장곡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J자와 S자 생장곡선의 요 가운데 차이 있죠? 이렇게 차이. 우리 현실과 유토피아의 차이라고 해서 알려줬었는데 이 부분을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개체군이 시간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없게 만드는 질병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먹이 부족이라든지 공간 부족 같은 그런 것들이 환경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 수용력은 그 지역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가 환경 수용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게 생존 곡선이 있었습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한꺼번에 동시에 출생한 개체가 1000마리라고 했을 때, 이 1000마리가 상대 수명 100년까지 산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초기 사망률과 후기 사망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생존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망률이 매우 낮죠. 거의 이렇게 상대 수명 50이 되기 전에 거의 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든지 대형 포유류가 이 1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자손의 수가 적고 부모의 돌봄이 있잖아요. 반면에 계속 시간이 지나도 사망률이 거의 일정한 2형도 있습니다. 조류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사명은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듯이 초기에 엄청 많이 살아있는 생존 개체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류, 굴 같은 것들이 사명의 생존 곡선에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두 가지 봤거든요.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우리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관계가 서로 주기적으로 변동을 미친다라는 것까지도 봤었습니다. 여기서는 돌말 개체군이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치고 있는 얘네가 돌말의 개체수거든요. 이렇게 돌말의 개체수가 일자로 변했다. 돌말의 개체수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때 돌말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영양염류가 많고 빛의 세기가 세지고 수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돌말의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이 돌말이 소비하는 영양염류의 양이 쭉 떨어지고 있죠. 쭉 감소를 하니까 영양염류의 양이 감소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양염류가 좀 쌓이죠. 끝쯤에 영양염류가 이렇게 쌓이니까 이게 돌말 개체군 살짝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영양염류가 많아도 빛의 세기와 수온이 차가워지잖아요. 낮아지니까 다시 낮은 개체수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주기적 변동을 보여서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개체군의 상호작용 이렇게 5가지,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에 대해서 봤어요. 텃세가 세력권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순위제는 힘의 서열에 따라, 리더제는 리더 외에 다른 개체는 평등합니다. 사회생활은 개미나 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생활은 혈연관계. 이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집을 보면요. 여러분 군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영구법이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히면서 방법을 알아야 될 거는 방영구법.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데 밀도, 빈도, 피도를 가지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중요치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집의 우점종이 무엇인지 구하려면 밀도, 빈도, 피도, 상대값까지 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또 몇 가지인데요. 경쟁은 둘 다 손해예요. 분선은 나누어 살기거든요.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을 나누어 사는 걸 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에 솔새가 나누어 사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고요. 포식과 피식은 먹히는 애는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먹는 애는 플러스겠죠. 상리공생은 서로 좋은 거, 서로 이득이 되는 사이.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득이 되는 사이. 기생은 기생하는 애만 플러스죠. 손해 당하죠. 우리 숙주는 손해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차 천이와 2차 천이, 군집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천이라고 했는데요. 1차 천이는 크게 또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누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성천이는 지으류가 개척자다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지으류가 개척자이다. 그리고 순서.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이 나옵니다. 우리 양수의 예로는 소나무가 있고요. 음수의 예로는 참나무가 있어요. 이런 거. 왜 갈수록 음수림이 되는지는 알죠, 여러분? 왜요?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수가 우세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음수림 상태 있죠? 이게 바로 끝판왕 상태, 극상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습성천리는 빈 영양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빈 영양호에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도 쌓이고 그리고 생물들도 많아지면서 부영양호가 되고 결국에는 물이 증발하면서 습원이 됐다가 초원 상태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극상까지 가는 겁니다. 2차 천이는요. 2차 천이는 산불, 산사태, 벌목 등이 일어나서 기존 군집이 파괴된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개척자입니다. 주로 초본, 풀이 개척자입니다. 초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 밑에 결국에는 이제 토양도 이미 있는 상태고 요 바닥에 요 땅 속에 식물의 종자나 뿌리, 영양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위에 군집만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초원부터 시작하면서 천이 진행 속도가 1차 천이보다는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군집까지 살펴보고 나면 우리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은 이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일단 물질의 생산은 생산자가 합니다. 이 생산자가 하고 있는 물질의 생산을 총생산량이라고 하고 이 총생산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소비되는 걸 보면 이렇게 호흡량과 순생산량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 호흡량은 식물이 직접 쓰는 거고요. 순생산량도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피식량, 고산악염량, 생장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호흡량이라는 개념은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 총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이 총생산량이라는 요 양보다 호흡량이 클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차 소비자, 말하자면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의 입장으로서는 생산자가 생산해낸 유기물을 내가 먹는 게 그게 다거든요. 직접 유기물을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식동물은 섭식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섭식량은 생산자 입장으로는 피식량과 같은 거예요. 먹힌 양이 1차 소비자가 먹은 양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호흡하죠? 동물의 호흡량은 결국에는 식물이 생산자가 생산해낸 전체 총 생산량 중에서 여기에 속합니다. 피식량에 먹은 거를 어디다 쓰나 봤더니 호흡량이 이만큼 쓰더라.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피식량에 동물의 호흡량이 속한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흐름입니다. 에너지 흐름은 에너지가
순환하지 않고 흐른다라는 뜻인데요.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지구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태양 에너지가 쏟아져 줘야 돼요. 태양 에너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빛 에너지를 모두 다 이용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비이용하고 이 중에 일부를 생산자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전환된 에너지를 만약에 1000이라고 한다면 1000 중에 자기가 또 쓰겠죠? 생산자도 호흡하는데 쓰고요. 고사 낙엽량으로 분해자한테 이동도 하고요. 일부는 포식과 피식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먹힘으로써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사 낙엽량, 호흡량, 그리고 1차 소비자한테 간 에너지양 1, 2, 3을 더하면 1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상위 소비자, 상위 포식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은 그 전 단계 에너지양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보이나요? 맞아요.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전 단계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지 그 개념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소비자 한번 보세요. 1차 소비자는 그 전에 생산자가 1000을 가졌는데 그 중에 100 가져왔거든요. 효율 10%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소비자는 100 중에 20 가져왔거든요. 20%가 효율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3차 소비자는 20 중에 6 가져왔어요. 그러면 30%의 효율을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빛 에너지 형태로 들어온 에너지는 결국엔 순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 에너지 형태로 이 생태계 바깥에 빠져나간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물질 순환까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 물질 순환이 탄소랑 질소가 나오는데 책에 있는 그림으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 한번 해줬으니까 그걸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탄소 순환은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생물적 요인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생산자의 유기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탄소가 됐다가 피식을 통해 소비자로 이동했다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고사량으로 분해자한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생물체는 호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에는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연소로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순환에서 많이 나오는 건 광합성, 세포, 연소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헷갈려하는 게 질소 순환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소 순환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놓고 선생님은 항상 외우려면 5번 정도 써보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 정도 써보면 외워질 겁니다. 선생님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쓰지 말고 한 판 다 완성하고 다시 또 한 판 쓰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하는 겁니다. 일단은 질소 고정작용부터 가볼게요. 대기 중에 질소 N2인데요. 요게 바로 식물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뒤에 세균만 붙이면 돼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 뒤에 세균만 붙이면 돼요. 이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소산화예요, 여러분. 질산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요것들은 식물에 가서 질소 동화 작용으로 합성한다 뜻이잖아요. 요걸로 질소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기물 한마디만 쓸게요. 유기물이 된다.
그리고 탈질산화 세균이 이렇게 질산이온 보이죠? 이 질산이온을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산이온이 공기 중에 N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물 있죠. 얘는 생물체를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사체 배설물, 사체 분해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분해자한테 가면 분해자는 이러한 유기물에 있는 질소를 무기물 상태인 이런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럼 다시 또 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지고 생산자가 질소 동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로 공중방전을 얘기해 주자면 대기 중에 질소가 번개 같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써줬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정리해보고 우리 생명과학원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모르겠는 거 있으면 수강 후기에도 선생님한테 올려주면 답을 바로바로 또 해줄게요. 선생님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공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